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일주론 중에서 병화일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병화일주에는 6가지가 있죠. 자, 일단 병자일주라든가 병인일주, 그 다음에 병진일주, 그 다음에 병호일주, 병신일주, 병술일주, 이렇게 이제 6개의 일주가 있는데요. 자, 이 각 일주의 성격, 즉 기질적성과 진로적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육식갑자 일주론에서 기존에는 이제 간목일주론과 을목일주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병화일주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화일주론. 자, 이 중에서 이제 병화일주에 6가지가 있죠. 병자일주, 병인일주, 병진일주, 병호일주, 병신일주, 병술일주. 자, 어떤 일주도 모두 6가지의 이제 일주론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선 병자일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자일주에서 병화, 천간의 병화는 편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은 편재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을목은 정제 성향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다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는 편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강의할 정화는 정관의 성향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화하면은 편관, 호랑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고요. 자, 병자, 정관을 깔고 있죠. 다시 지장간의 임계, 정관과 편관을 깔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병자일주는 지장간의 관성이 대단히 강하구나. 자, 이것을 이제 성격과 기질을 바탕으로 진로 직업적성을 판단해내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와 같이 관성이 강하다. 그러면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지요. 예의를 중시하고, 정관과 편관이 뭡니까? 룰과 법칙이지요. 그러니까 예의, 범절, 룰과 법칙을 잘 지킨다. 그리고 이 관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리더십이 강하다라는 거죠. 뭐 반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그래서 병자일주는 대체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수화로 이루어졌죠. 수화 기제. 대체적으로 감정도 상당히 밝고 명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화가 수국화로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흥분을 잘하는 거, 이게 이제 병자일주의 하나의 이제 오개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일단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거침없이, 언변술이 거침없이 누구든 말을 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진력도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떠서 아주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원리 원칙주의다. 매사에 믿어도 된다. 병자일주는 범생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 경우에 벗어난 짓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격을 알았으니까 진로 직업적성을 저절로 뽑게 됩니다. 사업이 좋을까요? 직장이 좋을까요? 사업이 잘 안 되지요. 왜? 식상생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관성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전문 직업이 낫다. 교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직장, 전문직 직장 생활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뭐 공기업도 되고요. 그래서 이 어떤 일주의 직업을 판단할 때는 이 일주의 본연의 성격과 기질과 장단점을 뽑아낸 다음에 진로 직업적성으로 가면은 저절로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요. 자, 두 번째 병인일주로 가봅니다.
자, 병화가 인목이면 편인, 인성을 깔고 있죠. 편인. 지장간에 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인성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건 뭡니까? 대체적으로 엄마, 더러 이제 마마보이도 있는데요. 후원자, 좋게 말하면 후원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병인일주는 12운성으로 장생을 깔고 있죠. 장생을 깔고 있다라는 것은 병자일주는 12운성으로 병을 깔고 있는데 이것은 장생을 깔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도와주는 후원자가 병인일주는 있다. 그리고 감각도 좋죠. 이렇게 인성이 있다라는 것은 영감과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여기 인성도 있고 화생도 식상도 있지요. 식상도 비경겁제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식상과 인성이 있다라는 것은 학문 공부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직관력 이게 직관력이지요. 인성이라는 것은 직관력, 영감, 감각, 그다음에 두뇌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저렇게 편인성이 있고 식신까지 있으면 입력과 출력이 잘 되기 때문에 두뇌도 총명하고 병인일주도 언변술 대단히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면이 순수합니다. 왜? 12운성으로 장생을 깔고 있기 때문에 병인일주가 언변술 말로는 아주 이상주의자죠. 현실보다는 이상, 꿈이 큽니다. 병인일주는 10중8구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인자를 하면 안 된다. 항상 2인자, 이 병인일주에 장생을 까는 사람은 캡틴, 1인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대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면이 외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목을 깔게 되면 명리학이라든가 마음수행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겉은 명랑하지요. 목생화 얼마나 상당히 밝고 명랑하고 화통한 성격을 가졌죠. 포부도 원대한 포부, 이상주의자, 현실보다 이상, 못 먹어도 아주 높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망이 꿈틀거립니다. 야망이 꿈틀거리다. 아주 상당한 일도 어떻게 일을 할 때도 추진력도 좋고 야망도 좋고 진취적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너무 꿈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외롭고 고독하고 현실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꿈과 이상이 현실과 맞아떨어지게끔 허황된 꿈을 꾸지 말으라는 겁니다. 자, 직업적으로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학자도 있고 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석박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목사님이라든가 설교에는 교주도 많습니다. 이 병인일주에 큰 교주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고 언변술도 좋기 때문에 병인일주가 사주가 중화가 안 되면 사기꾼도 많습니다. 병인일주가. 왜? 언변술이라든가 두뇌가 총명하기 때문에 오행을 갖추고 사주가 중화를 이루면 대단히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간히 있다. 일단 병인일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병진일주를 한번 가봅니다. 자, 화생토 식상을 깔고 있죠. 다시 지장간의 무토 식상을 또 깔고 있습니다. 자, 배려심이 좋지요. 식상을 깔고 있다라는 것은 배려심. 그 다음에 이게 여자일 경우에는 자식, 남편보다 무조건 자식이죠. 자식 우선주의자죠. 식상이 자식이니까. 그 다음에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관을 깔고 있죠. 수국화. 을목은 어떻게 됩니까? 정인을 깔고 있죠. 관인상생이 됩니다. 관인상생. 이건 뭡니까? 일반 사업보다는 병진일주는 역시 단단한 직장이라든가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이라든가 아주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렇게 식신이 강하면서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공부, 연구 이런 걸 이제 연구나 국리나 이렇게 지식을 많이 흡수하면 좋습니다. 지식을 많이 흡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사업보다는 이제 직장생활,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재성이 없죠. 지장간에. 그래서 일단은 그 직장생활, 안전한 직장생활, 교사라든가 강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인상생이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병진일주는 꼰대가 많습니다. 꼰대가 뭡니까? 과거지향적이다. 병술일주가 미래지향적이라면 다소 보수적이다. 15세기 사람같이 약간 보수적인 면이 은근히 있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식상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마음도 아주 심성도 곱지요. 야망도 크고. 예. 자, 이 관인상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한테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약간 그 화가 나게 되면은 약간 보수적이고 이래서 약간 그런 면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참을성도 있습니다. 잘 참다가 한번 울컥해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직장 생활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뭐 일반 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업은 좀 불리하다. 왜? 식상 생재가 안 되고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완할 점은 보수적인 것을 약간 벗어놓으면 좋다. 좀 융통성 있고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병호일주로 가봅니다. 양일이죠. 육식갑자 중에 양일이 3개가 있죠. 자, 무호도 있고 병호도 있고 임자도 있는데 그 정도로 뭡니까? 강하다라는 거죠. 자, 겁재를 깔고 있고 지장간에 다시 또 겁재와 비겁. 비겁이 통기로 아주 이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적토마지요. 붉은색 말 적토마지요. 자, 그래서 이 감정의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욱욱거리죠. 양인에다가 비경겁재가 많고 뜨거우니까 성격이 어떻습니까? 욱하지요. 의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병호일주 같은 경우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요 지장간에 있는 기토, 화생토, 요 상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 뜨거운 화를 조를 해결해 주는 게 오중기토지요. 그래서 요것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병호일주 같은 경우에 일단 의리도 있고 사귀다 보면 경쟁심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겁재 비견, 경쟁심, 승부에서 꼭 이기려고 하지요. 뭐 스포츠 경기를 한다. 어디 뭐 축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농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어떤 스포츠를 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쳐야 될 점은 감정 기복입니다. 감정이 불과 같은 감정인데 저거를 침착하게 감정 기복이 대단히 크다.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장 생활은 불리하지요. 왜? 일반 직장 생활에다가 욱욱하는 성격이 나오면 못 버티고 뛰쳐나오지요. 이러니까 뭡니까? 자격증이나 노하우, 기술을 가지고 완전 독립적, 자율적, 명예지향적인 그야말로 자기만의 전문자의직 프리랜서. 아니면 뭐 속편하게 기술을 따가지고 기술 자격증으로 나간다라든가 아니면 택배업이라든가 운전 이런 쪽 몸으로 직접 때우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 병호일주 같은 경우는 아주 한 분야로 파고들었을 때 그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되면은 떠돌이가 된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이게 왜? 일반 직장 생활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독립적인 것만 되기 때문에 성격은 명랑하고 밝지요. 이 화기운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밝고 명랑하고 자존심도 세지요. 자존심이 보통 센 게 아니죠. 한 번 한다면 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리를 상당히 중시하고 만일에 병호일주가 자신의 체면을 손상당하는 일을 겪게 되면 병호일주를 만나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거 공개 칭찬을 해줘야지. 병호일주가 이렇게 불바다인데 만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병호일주 쪽팔리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욱하고 성깔이 나옵니다. 성깔이. 그래서 병호일주는 보자마자 공개 칭찬을 해주고 지적할 때는 비공개 지적, 메모지로 써서 주던가 아니면 병호일주한테는 잔소리를 하지 마. 잔소리 10번 할 거 한 번으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조용히 타이르면 듣는데 그 정도로 잘 요거 적토마 이 말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신일지로 갑니다. 자, 하극금, 재성, 편재지요. 다시 또 경금, 지장간에 이렇게 되면은 편재성이 강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편재, 통제력이 강하다.
군대 조교, 군대 교관과 같이 사람들을 통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병신일주 보고 이 부하 직원들 다스리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지요. 예? 군대 조교처럼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인수는 어떻습니까? 수국하 평관이지요. 이 병신일주는 일단 그 긴장, 내면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 칠사를 깔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이거 서둘러 성급해 이 병신일주가. 그래서 병신일주는 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화생토 식상 편제가 되지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편제 식상 편제 식상 편제. 그래서 병신일주는 뭐 어떤 사람은 병신일주가 병신 아니냐 그러는데 병신일주 중에 병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말이고. 자, 강한 통제력도 있고 내면의 긴장감, 기억력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 평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 인내심도 좋습니다. 이 병신일주가. 예. 그리고 어떤 감독이라든가 총괄적인 소장, 업무를 맡겨주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병신일주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산다. 그래서 병신일주에게 어떤 감투나 직책이나 임무를 맡겨주면 굉장히 일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타치하지 말고 병신일주한테. 그러면 명예적이고 독립적이고 아주 권위적이다. 집념도 강하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 지금 도러한 성향을 해가지고 만일에 자신한테 병신일주의 부하가 온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죠. 아랫사람들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단 성격이 조금 급하다. 그거를 보완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닦아서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좀 해라. 너무 덤불하면 투척거리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병술로 가봅니다. 자, 화생토, 식신, 여기 또 식신이 있지요. 자, 병진하고 똑같은 구조죠. 식신. 이것도 식신. 그런데 병진일주는 보수적이고 꼰대가 많다. 병술일주는 어떻습니까? 다소 미래지향적이다. 식신이 있으면서 여기 겁재가 있죠. 그러면 은근한 자기 고집도 있어요. 병술일주 잘못 건드리면 이게 확 돌변합니다. 왜? 이 겁재가 썽깔, 여기 신금도 있지요. 신금이 뭡니까? 미사일처럼 뾰족하게. 예? 자, 이게 정제지요. 자,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병신합을 하고 있죠. 정제와 일간이 합을 하고 있다. 틀림없는 사람인데, 자, 역시 남편보다 자식이다. 병술일주가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지요. 왜? 예, 이게 식상생재가 관을 치기 때문에 병술일주 여자분은 대체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면은 내 잘못이 내 업이 70%구나 하고 빨리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예리한 면도 있고. 예. 그래서 배려심도 좋지요. 이렇게 이제 식상을 깔고 있다라는 것은 남을 위한 배려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거, 이 지식이지요. 지금 식상이 지적인 지식이지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지식인데, 정확한 지식.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한 면도 있고, 정제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정제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고 은근히 승부욕도 있습니다. 꼼꼼하고 실속하고. 그런데 이렇게 술토는 천문살이지요. 천문살을 깔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내면이 고독하고 외롭다. 그래서 병술일주는 겉보기에는 밝고 명랑합니다. 그런데 혼자 집에 있거나 그러면 고독을 씹는다. 외로움을 씹는다. 그래서 일단 평상시에 마음도 온유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봉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기르면서 아주 그 동물들한테도 잘하고,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못 봅니다. 그 정도로 정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종교나 운명, 사주 운명, 타로를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술일주에. 왜? 술토를 깔고 있죠. 천문살을. 그러면서 술토를 깔고 있는 사람은 식중팔고 내면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왜? 물기가 없지요. 빼빼 말라 있지요. 그러니까 병술일주는 스님도 있고 목사도 많은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금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잘 참다가 불의를 보면은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겉모습은 화려한 반면 내면이 다소 벌레 씹은 표정, 고독하고 외로움을 잘 탑니다. 그래서 이 병술일주를 보게 되면 운명 상담가가 많죠. 사주 상담가, 타로, 그 다음에 종교가, 목사, 그 다음에 신부, 수녀라든가 스님이라든가 이 병술일주가 그 절에도 많지요. 역학에도 관심이 있고 이 운명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 자, 그래서 이 그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때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육식각자를 각자부터 계획까지 60개를 전부 이렇게 암기로 하다 보면 금방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목일주론, 을목일주론, 오늘 이제 병화일주론을 강의해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할 정화라든가 무토라든가 기토, 경금, 신금, 임수개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원리를 알면 이 성향에서 우선 이 육친을 갖다가 여기에서 뭐 정관이라든가 식신이라든가 이 육친을 갖다가 쉽게 해석을 하면은 이 성향을 먼저 읽을 수 있다. 성격, 기질. 그러면 거기에서 직업이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죠. 진로 직업 적성이. 그래서 일주만 봐도 이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될지, 직장을 다녀야 될지, 전문직에 가야 될지, 언변수를 활용해야 될지 이제 윤곽이 나오고 플러스 사주 팔자를 이제 일주로 나하고 융합을 하면은 금방 쉽게 나오죠. 왜? 여기서 이미 그 사람이 이것은 평생 변하지가 않지요. 대운은 월주는 10년마다 변합니다. 그 다음에 연도, 연월에 매년 운이 바뀌죠. 하지만 일주는 어떻습니까? 병화일주에서 병인일주.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기질적성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론을 공부에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외우지 말라. 왜? 그러면 갑을병정하다가 임수까지, 개수까지 가면 앞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하면서, 간성이 있을 때는 보수적이고 직장생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 다음에 인성이 있을 때는, 감각도 좋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 육친을 해석할 때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닮아가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딱 어떤 일간이 나오면 직업까지 벌써 전부 드러난다는 얘기죠. 일주만 보면은 뭐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직장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주론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정확한 성향을 알아내는 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진로 직업적성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일주론보다 더 요긴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 개발, 자신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연구해야지 기존의 병자일주를 맨날 외운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부는 발상의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 개발하다 보면 저절로 물리가 터집니다. 자, 오늘은 병화일주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시간에는 정화일주, 그 다음 시간에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전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기대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심사론장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심사원장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